오늘은 박지현 씨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사회적 문제, 바로 무분별한 소문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모이면 남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소문으로 퍼지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은 왜곡되거나 과장되기도 하며 속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처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의 준우승자 박지현 씨의 경우를 보면 그녀가 단지 유명 가수와 같은 소속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논란에 휘말리고 심지어 가짜 수산업자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지현 씨는 자신과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이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지현 씨의 이야기를 통해 소문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5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난 그녀는 중학교 시절부터 댄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원더걸스와 EPM을 보며 춤과 노래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박지현 씨는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고 어느 날 그녀는 엄마에게 서울에서 열리는 JYP 오디션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이 오디션만 보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노래와 춤을 취미로만 간직하고 평범한 삶을 살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박지현 씨는 크게 상심하고 오열했습니다. 한편 그 당시 박지현 씨의 가족은 목포에서 유명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커서 가족은 아침과 저녁으로 교대로 쪽방에서 잠을 자며 PC방을 지켰습니다. 업종 트렌드의 변화로 PC방 운영이 어려워지자 가족은 결국 사업을 접고 중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박지현 씨가 가장 아끼던 사촌형도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촌형의 이야기는 나중에 KBS의 노래가 좋아 프로그램에서 밝혀졌는데 그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서 2%의 시청률 상승을 이끌었을 정도로 사랑하는 형을 위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박지현 씨가 어떻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박지현 씨의 사촌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사촌형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지현 씨는 대학에서도 형을 따라 중국어학과를 선택했고 군대 역시 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목포로 돌아와서는 가족과 함께 수산업을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결정에는 사촌형의 영향이 컸습니다. 박지현 씨는 형을 인생의 롤모델로 여기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늘 형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존경심은 중국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인 그들만 고립되어 외로움과 따돌림을 경험했을 때 사촌형은 언제나 그의 곁을 지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박지현 씨가 물에 빠질 뻔한 위기의 순간에도 사촌형이 그를 구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애정은 때로 과도한 집착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사촌형은 박지현 씨가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질투의 화신으로 변할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박지현 씨는 형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의 여자친구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형의 소재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을 때 박지현 씨는 신혼집에 방 하나를 마련해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는 장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진지한 느낌도 들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사촌형의 여자친구도 점점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촌형과 어머니와 함께 목포에서 수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손질이 서툴러 두 손이 비늘과 가시로 엉망이 되곤 했지만 점차로 숙련되어 홍어 손질은 목포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할 정도로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가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수산업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020년 그는 트로트 가요제에 참가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고 이후 KBS 노래가 좋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연승을 차지하며 명예 졸업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촌형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며 큰 관심을 받았고 그의 성공 이후 주위에서는 지연이 어디 있냐, 동생 어디 있냐, 목포 가수 데려와라 등의 반응으로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촌형은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박지현 씨가 바빠져서 이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고 애정이 소홀해진 것 같아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박지현 씨는 공중파 노래 경연에서의 연승으로 인터넷에서 TV에서 자주 보고 싶다, 계속 노래해달라는 등의 반응을 보며 실제로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집에 돌아갈 때마다 아이고 가수님 오셨어. 아이고 내 새끼 왔는가 하며 환영받는 것에서 가족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박지현 씨의 여정에 있어 KBS 노래가 좋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그 결과 장윤정 소속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 12월 미스터트롯 2에 참가하여 그의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매너로 예선을 통과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신선한 이미지가 어우러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그의 성공이 계속될수록 논란도 함께 따랐습니다. 그가 장윤정의 소속사 연습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심지어는 그의 생선 손질하는 모습이 제작진에 의해 연출된 장면이라며 가짜 수산업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큰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장윤정은 제작진에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지현 씨가 첫 노래를 부른 후 장윤정이 그가 자신의 소속사 후배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이 부분을 편집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은 장윤정이 일부러 박지현 씨를 몰래 지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는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박지현 씨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부터 가짜 수산업자라는 오명을 받으며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상도, 안성훈 등 경연에 함께 참여한 동료들이 그의 곁에서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오명은 곧 지나갈 것이다. 최선을 다해 멋진 무대를 보여주면 언젠가 대중들도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박지현 씨는 다시 힘을 내어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연 중에 박지현 씨의 어머니는 영상 편지를 통해 고백했습니다. 생선 손질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했을 때 하루에 주문이 5개만 들어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의 고객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또한 박지현 씨는 최종 결승전에 호명되었을 때 우승을 못해서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성훈이 형님과 경쟁했던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동료들과 경연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는 팬 여러분과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어디든 팬 여러분이 계신 곳이라면 가서 재미와 감동을 드리는 편안한 가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아니 땐 굴뚝의 연기 나래와 같은 잘못된 속담으로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내 삶에 나타난 거짓 소문은 단순히 영향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재미로, 누군가는 우월감을 느끼며 소문을 퍼뜨렸고 그때마다 나는 인격적으로 깎여만 갔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소문이나 구설수에는 근거가 있다고 추정하는데 실제로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말이 항상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굴뚝에서 나는 연기만 보고 그 집에 불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웃에게 말하고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